자, 오늘 우리는 자, 먼저 원자와 분자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용어적인 부분부터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1차적으로 원소 기호부터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자, 자기 몫이기 때문에 좀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 안에서 순서적으로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이 원자라는 것이 있고 분자라는 것이 있어. 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예요. 자,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실질적인 입자가 원자야. 그러면 분자라는 용어는 이 물질의 성질 나타내는 자, 요거는 기본 단위야. 그러니까 얘는 기본 입자, 알갱이고 얘는 어떤 덩어리야. 그래서 우리는 쉽게 자, 요거 입자, 요거는 알갱이. 얘는 그게 모여서 덩어리. 자, 요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와 분자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알갱이가 원자고 그 물질 가장 작은 덩어리가 분자가 된다. 어떤 물질이라고 하면은 성질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구성과 성질의 차이를 이렇게 기억을 좀 해줘야 돼. 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있냐면은 물이 있어요. 자, 물은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산소라 불리는 원자와 수소라 불리는 이 원자가 요렇게 생겼어. 자, 여기 작은 게 이제 수소 원자. 그러니까 요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가 물이야. 자, 물 분자라고 얘기하거든. 물 덩어리야. 그럼 얘네들이 물인 상태가 있고 물은 상태가 변하면서 액체인 물과 자, 기체인 수증기와 그 다음에 얼음, 고체인 얼음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물 분자라고 하는 것을 이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요건데 근데 상태는 이런 분자와 분자 사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이거야. 그래서 이 물 분자 H2O라고 보통 쓰는데 이 분자가 아주 가까이 자, 모여 있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고체인 얼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얼음도 H2O라 불리는 요 놈의 모습이 아주 가까이 모여 있어. 그리고 살짝 떨어져 있어. 자, 촐랑거릴 수 있어. 자, 요게 액체인 물이야. 자,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이 분자들이. 서로 영향을 안 줘. 이게 바로 기체인 수증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물이든 얼음이든 다 얘들은 같은 거거든. 그지? 물이 됐든 얼음이 됐든 수증기가 됐든 얘들은 전부 다 같은 거야. 여기서 가까이 모여 있으면 가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은 자, 이렇게 생겼지만은 다닥다닥 붙어 있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자, 요게 얼음이게 되는 거고. 자, 약간 이렇게 떨어져 철랑철랑 거린다. 그럼 이게 이제 물이 되는 거고. 아주 많이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뒤에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는 이제 운동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그려주거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어. 그럼 이게 지멋대로 막 움직이는 이런 상태.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물과 막 움직일 수 있는 기체인 상태.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 기체. 뒤에 요 꼬리는 움직이는 활동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이거는 상태야. 근데 이때 여기 알갱이 요거 하나 물이라고 하는 거 얘들 다 똑같잖아. 그죠? 마시면 되는 거. 얘들은 다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건 성질이고 이 성질을 나타내는 요 알갱이 하나하나가 바로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원자와 분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원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이 원자가 뭐고 분자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는 물질을 배우는 거고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게 원자와 분자거든. 그 다음에 사실 성분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자, 항상 요거 할 때는 원자 분자를 먼저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H하고 O는 원자, 요 하나하나는 원자, 이 덩어리는 분자. 알겠지? 자, 물의 성질 나타내는 것은 H2O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를 표현할 때는 고체, 액체, 기체는 일반적으로 가까이 모여 있다. 그래서 고체는 밟을 수 있는 거잖아. 액체는 촐랑거려. 그치? 밟을 수가 없어. 기체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영향을 안 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눈에 보이면 그거는 이미 액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자, 이렇게 되면은 수증기인 기체가 된다. 뭐, 그 정도까지 딱 기억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이 원자를 표현하는 아까 기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원소 기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소 기호가 여기 이제 주기율표라 불리는 게 있고 이 원소 기호가 이렇게 나열돼 있어. 그러니까 원소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원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원자의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원자의 자, 구성. 이 원자는 이렇게 생겼어. 가운데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알갱이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자, 정기적으로 아무 자, 성질 띠지 않는 시멘트 역할은 중성자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자, 그 주변에 이렇게 궤도를 그리면서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동그랗게 궤도를 이렇게 그려주면서 전자가 이렇게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져요.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걸 딱 보면은 지금 여기 쓴 것처럼 제일 가운데 원자 핵이라는 것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있어. 원자 핵과 전자. 원자 핵과 전자.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자, 중성자로 나눠져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 자, 나중에 요거는 다시 출력을 해줄 테니까 꼭 듣는 거 잘 좀 해주면 돼. 아, 요런 게 있구나. 그리고 요거 보고 다시 필기를 좀 옮겨 놓으면 돼요. 자,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띄어. 자, 그리고 이게 뭘 결정하냐면은 이 양성자가 원자의 종류를 결정을 해. 예를 들어 수소하고 산소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양성자의 개수가 다른 거야. 왜 사람마다 주민등록 번호가 있잖아. 그 주민등록 번호가 바로 이 양성자의 개수야. 물질 입장에서. 자, 그래서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양성자.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린 뒤에 원자 번호라는 말을 써. 자, 이 중성자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건 아니야. 얘는 전기적 중성이라고 얘기하거든. 즉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야. 전기적 중성인데 이거는 나중에 아주 고급 핵물리라는 전공으로 들어갔을 때 양성자와 양성자의 전기적으로 서로 밀어내는 척력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양성자와 양성을 붙잡아주는 핵력이라는 걸 만들어내거든. 말이 어렵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몰라도 되는 말이에요. 다만 중성자는 시멘트 역할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양성자와 양성자를 붙이는 시멘트 본드 역할을 한다. 이걸 나중에 우리는 핵반응 관용. 자, 그래서 요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고등학교 이제 진로 선택에 들어가는 물리원이라는 과목이야. 물리에서 이게 처음으로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 이 우주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중성자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 그때 양성자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얘기는 나오지만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막 깊이 있게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는 잠깐 배우고 대학 가서 배우는 거예요. 중성자가 핵반응과 관련된 입자거든. 핵분열 이런 거하고. 자, 우리가 관심 가진 거는 원자, 핵의 양성자 그리고 전자야. 이 전자가 제일 중요해요. 왜? 전자는 자, 여기는 전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 전자가 특정 궤도에 있잖아. 자, 그래서 전자는 요거는 특정 궤도에서 자, 운동을 해.
자, 얘가 운동한다. 자, 특정 궤도에서 운동한다. 그냥 가만히 안 있고 움직여.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특정 궤도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 특정 궤도가 영어로는 일렉트론 쉘이라고 그래. 일렉트론 쉘. 그래서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렉트론 쉘이라고 해서 전자 껍질. 그래서 이게 번호를 1번 껍질, 2번 껍질 이렇게 껍질이라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쓰고 있어. 그러니까 특정 궤도에서 운동을 하는 게 전자야. 그 전자는 가만히 안 있어. 계속 이제 운동을 하는 상태고. 자,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 뭘 결정하냐면은 이런 전자가 이 물질,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래. 뭘 결정한다고요? 화학적 성질을, 자, 이걸 결정하래. 화학적 성질이라는 것은, 자, 누구랑 몇 개씩 반응하는가. 그래서 누구랑 몇 개씩, 자, 반응하나. 요걸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놈이야.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얘기할 때 전자를 굉장히 관심을 가죠. 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 참고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고, 얘는 원자의 종류를 결정한다. 그럼 여기 주기율표 잠깐 보면은 여기 3번 하면서 3이라고 번호 적혀 있잖아. 이게 양성자 개수야. 아, 아까 불렀던 양성자 플러스가 3개 있는 놈이구나. 1번 수소는 양성자가 1개 있다. 11번 가면 몇 개나 있다? 11개가 있다. 이게 양성자의 개수예요. 그래서 얘들은 총 보면은, 요 뒤에 보면은, 와, 번호가, 자, 여기 111번 있지, 그지? 맞지? 근데 이게 총 요게 다가 아니고, 실제로 한 130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렇게 양성자의 개수가 이제 하나씩 있어. 사람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꼴랑 이게 100몇 개, 200개도 안 되는 얘들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물질을 만드는 거야. 자, 알파벳 몇 개 있어요? 알파벳 26개가 있잖아. 그지? 그 알파벳 가지고 다양한 단어를 만들지. 얘들도 마찬가지야. 얘들도 이걸 가지고 다양한 화학식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야. 주로 많이 쓰이는 거는 한 20가지 정도. 그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분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요. 자, 원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전자 배치야. 바로 이 전자의 배치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이 원자가 있으면, 원자 핵이 있으면은 이 전자가 채워지는 자리가 보통 이렇게, 자, 커플러 2인식으로 이게 총 8자리가 있어.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8개가 꽉 찬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보통 1번 제일 안쪽 껍질은, 자, 요거는 공간이 좁아서 2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8개.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8개의 전자를 배치시킨다. 그래서 전자 배치 원리를 조금 유식하게 옥테트 규칙이라고 얘기해. 요 옥테트 규칙이란 말은 공식적으로는 고등학교 화학에서 듣게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걸 알아야 되고, 이 정도를 알아야지 나중에 이온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전자가 들어와 8개 채워지는 모습, 그걸 가지고 볼게. 제일 첫 번째, 제일 여기 사람이 앉는다고 시작. 테이블에 2명씩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 첫 번째 사람이 여기 왔어. 아무 때나 앉겠지? 자, 두 번째 사람 어디 앉을 것 같니? 보통요, 얘 옆에 절대 안 앉아요. 이거 너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 앉아. 진짜 앉으면 이쪽에 앉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앉는 거야. 마주보고 앉아. 혹시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세 번째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앉겠지. 네 번째 사람은 이렇게 앉았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섯 번째 사람은 이렇게 앉겠지. 그래서 여섯 번째 사람, 일곱 번째 사람 다 채웠어.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채워져.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니까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제일 바깥에 한 개가 딱 채워져 있는 모습이 있어. 제일 바깥에 2개가 채워져 있어. 제일 바깥에 3개가 채워져 있어. 제일 바깥에 4개. 그지? 이렇게. 자, 제일 바깥에 5개도 채워질 수가 있어요. 제일 바깥에 6개가 채워지는 모습.
자, 6개인데 더 그렸네요. 자, 6개. 됐니? 자, 이렇게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개짜리도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꽉 찼어. 자, 이 꽉 차는 거는 보통 안 그려. 8개를 다 안 그리고 이렇게 딱 그려. 됐니? 자, 그럼 네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게. 자, 누군가에게 이제 결합을 해. 자, 일단 이게 전자들의 배치 모양이야. 자,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자, 이 결합을 하는데 누군가와 혼자는 못 있잖아, 그죠? 사람도 이런 걸 되게 사람 인자가 이게 왜 2개냐? 2사람이 항상 같이 있어야지 사람이 제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예를 들어 혼자는 안 있어. 누군가와 결합을 하거든.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결합의 원칙이 있어. 자, 결합을 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 바로 뭐냐면은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전자 쌍 공유 원칙. 따라 해보자.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빨리 따라 해봐.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네가 하나 주고 내가 하나 주는 거야. 왜? 봐. 여기에, 자, 여기에 아까 2칸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너한테서 받을 빈자리가 여기. 이 빈자리 그려질란가 모르겠다만은. 요 빈자리가 한 군데 있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빈자리가, 자, 요렇게 아까 앉았잖아, 그지? 그럼 여기 빈자리가 요쪽으로 요렇게, 자, 요쪽으로 요렇게 있겠지, 그지? 얘는 이쪽에 빈자리가 또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빈자리를 통해 가지고 옆에 있는 빈자리 있잖아, 그지? 그 빈자리를 통해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다시 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짝 더 그려볼게요. 그래서 얘는 요 옆에 아까 빈자리가 요렇게 딱 있는 거야. 그지? 여기 2칸으로 되어 있으니까. 칸으로 그릴까, 그냥. 자, 아이고. 전자 이렇게 딱 있는데, 실제로 채워지는 빈자리는 이렇게 되겠죠. 2칸짜리니까 2칸에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결합을 하는 거예요. 요걸 내가 확대해서 그냥 그릴게요. 자, 요쪽에.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야가 이렇게 책돼 있잖아? 맞지? 이렇게 딱 돼 있어.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똑같은, 자, 요 놈이, 이제 야하고 결합한다고 생각해봐. 야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해서 7개가 있거든? 요렇게 딱 돼 있거든? 자, 그럼 봐. 뭐 해주면 되냐면은, 이제 여기 요렇게 딱 돼 있을 때, 이 부분이 쫙 야한테 주고, 야한테 딱 주면 뭐 할 수 있어? 빈자리를 딱 채울 수 있지, 그치? 맞지? 그래서 빈자리를 싹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둘이가 이제 결합을 쫙 하게 되면, 자, 야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원래 이제 얘가 가지고 있던 거 아까 녹색으로 표시한 거, 지거, 이렇게 딱 있어. 딱 있고, 야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딱 주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진짜 내가 하나, 네가 하나 딱 내놨지? 내놓고 결합 형성됐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실제로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야.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왜 이 말 쓰는지 알겠죠?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전자쌍 공유 원칙이야. 자, 그걸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자,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완벽하게 깔끔하게 생긴 게 누구야? 얘지. 깔끔하잖아. 완전히 다 찼잖아. 연호. 그지? 맞지? 얘가 가장 깔끔해. 근데 깔끔하면 우리는 어떤 얘기 하느냐. 완벽하면은 재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이름도 몇 쪽이냐면은 18쪽이에요. 이름까지, 그지? 얘들은 그래서 반응을 못해. 그래서 반응을 못한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 비활성 기체. 이름도 18쪽. 아니, 그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번호가 18쪽이에요. 잘못 얘기하면은 욕같이 들려가지고 그런데 이러면 돼요.
깔끔하게 채워져 있는 모습, 꽉 찬 모습. 그러니까 누구나 다 누굴 야를 부러워해. 모든 물질은 누구처럼 야처럼 완벽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봐. 야 입장에서 봐봐. 이렇게 하나 딱 받으니까 요놈 입장에서는 꽉 찼지. 누구처럼? 야처럼. 물론 야는 원래 2개밖에 없으니까 그게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꽉 차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물질이 결합하는 원리가 돼. 자, 그래서 이제 놈들과 결합을 어디서 하느냐 이걸 나타낼 때 이렇게 얘는 이쪽에서 결합할 수 있다. 얘는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 얘는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 얘는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 있다. 얘는 이렇게 결합을 하고 얘는 이렇게 결합한다. 그래서 결합하는 자리를 놈들하고 결합하는 자리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지 분자 모형이 어떻게 생겨지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놈들하고 하나하나 공유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서로 내놓는 거야. 그죠? 일방적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주고 서로 마주 손을 잡는 거와 같은 원리야. 이게 결합의 원칙이야. 자, 안 어렵죠? 이해가 되죠? 이걸 알아야 물질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외운다고 될 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왜 아까 위에 H2O가 되느냐 보세요. H2O 산소가 어떻게 생겼는 놈이냐면은 산소란 놈이 자 요거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이렇게 그릴게요. 산소가 자 요게 몇 개짜리냐면은 빨간색으로 6개짜리예요. 이렇게 돼 있어. 요게 산소 O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럼 수소는 제일 바깥에 요 1개짜리라서 자 얘는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니? 이렇게 딱 줘보니까 HH가 결합을 딱 하겠지? 그래서 무슨 모습이 돼버리냐면은 자 이렇게 결합을 딱 해버리면은 자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산소가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항상 커플 자리로 이렇게 있다는 걸 명심을 해줘. 그리고 여기 수소가 이렇게 오겠지. 자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 자 아까 원래 가지고 있던 수소 가지고 있던 녹색을 여기다 찍어 볼게요. 녹색 전자 이렇게 찍었어. 그럼 산소가 가지고 있던 자 빨간색의 전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 결국 이쪽에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H2라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사실 아 얘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까라는 걸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어. 그래야지 고등학교에 갔을 때 좀 더 과학이 수월해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해봤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한번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자들의 모형이 어떻게 변했는가 잠깐 소개를 할 건데 제일 처음에는 톰슨이라는 사람이 자 요건 돌덩어리 돌멩이 그냥 단단한 돌처럼 생겼다. 그래서 톰슨이 요건 돌멩이 요거야. 자 근데 톰슨이 돌턴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거든요.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야. 요 위에다 쓸게요. 전자 발견. 자, 그럼 이 톰슨은 자 어떤 모습을 생각했냐면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는데 전자가 박혀 있어.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걸 푸딩 모형이라고 하는데 혹시 푸딩을 먹어본 적 있어요? 푸딩이 뭐예요, 근데? 말 못하겠지. 그건 젤리잖아. 우리가 푸딩이라고 그 뿌띠젤 하면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 그지? 그걸 푸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젤리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푸딩카는 진짜 이 당시에 푸딩카는 거를 먹어본 적 없어. 그래서 이걸 제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왜 푸딩 모형이라고 했냐면 뭐 박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은 젤리 안에 알맹이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 그죠? 뭐 복숭아가 박혀 있거나 포도가 박혀 있거나. 근데 지금 이걸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초코칩 쿠키예요. 초코칩 쿠키 어떤 건지 알지? 까만 초코에다가 그 까만색 쿠키에다가 자 초코가 박혀 있잖아. 딱 그 모습인 거야. 초코칩 쿠키 모양.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했고 전자가 요게 이제 운동을 한다.
그래서 전자가 이제 운동한다. 이게 특별히 어떤 모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전자, 자, 운동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보호란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네. 보호는 전자 궤도. 네. 아까 전자 껍질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자, 전자 궤도 모형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대는 자, 오비탈. 이건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말인데 오비탈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오비탈 여기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되고 이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 여기 전자 궤도 모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을 발견하고 이렇게 껍질 안에서 이렇게 궤도를 그리면서 행성 운동처럼.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원자력 발전소 그림 하면 이렇게 그리는데 가운데가 원자핵이고 자, 이게 약간 남색을 띠는 게 푸른 게 이게 원자핵이라고 생각하면 원자핵의 양성자라고 생각하면은 빨간 게 이제 중성자 정도. 근데 전자는 이렇게 궤도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그림이 딱 이거잖아요. 그죠? 전자 궤도 모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마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럼 이제 실제 1족부터 해서 중간에 3족부터 12족까지는 없어요. 그거는 뒤에 이제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고등학교까지도 배우지 않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는 1족, 2족 해서 이렇게 쭉 18족까지 있어. 네. 자, 1족에다 이건 직접 지금 바로 그리세요. 1족을 제박할 때 몇 개짜리냐면 1개짜리. 진짜 1개가 딱 있어. 여기는 봐. 제박할 때 1개, 여기도 1개. 자, 제박할 때 다 1개야. 전부 다 제박할 때 1개짜리야. 그 안쪽은 다 8개 꽉 차 있어. 맞지? 세로 보면 다 그래요. 자, 2족은 제일 바깥에 2개짜리. 진짜 제일 바깥에 여기 2개. 자, 보세요. 다 2개예요. 이렇게 2개. 제일 바깥에 이렇게 2개가 있어. 자, 이렇게. 제일 바깥에 이렇게 2개짜리. 자, 그 다음에 13조기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3개짜리. 그래서 딱 표시하면 3개가 다 있어. 14조기에는 4개짜리 이렇게 그립시다. 요걸 그려요. 15족은 5개짜리.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16족은 자 6개짜리. 여기는 그냥 쭉 6개를 다 그려놨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커플 자리 모양으로. 커플 자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 그냥 막 그리는 것보다. 17쪽은 1개. 18쪽은 꽉 찼어. 됐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긴 모양을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번부터 20번까지 이걸 외우라고 얘기를 해. 근데 1번부터 차례대로 옆으로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외우기를 권하냐면은 줄로 외우기를 권장해. 가족끼리. 그래서 요걸 한번 써봐야 돼요. 자, 주기율표라는 거 앞에 있는 거 그걸 보고 써도 되지만 내가 여기 원소들을 써줄게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자, 그 다음에 3개짜리 붕소, 붕소 밑에 알루미늄, 탄소, 규소. 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탄소 옆에 질소인, 산소, 황, 플로린, 염소, 헬륨, 자, 그리고 네온, 아르곤. 자,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요거, 자, 요렇게 해줄 테니까 잠깐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잠깐만요. 아이고. 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줄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요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요 내용을 잘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원리도 이렇게 잠깐 설명을 했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좀 연습을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 이제 뒤에 보면은 외워야 원소 기호가 있어. 자, 원소 기호가 수소부터 해서 원소 기호로 있고 요 중에서 코발트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지, 그치?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왜 색깔이 나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통틀어서 이제 요 정도는 이제 물질이 잘 나와.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종종 많이 듣는 이름들이거든.
자, 뭐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딱 있고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는 자, 여기 쭉 보면은 칼슘 있는 요까지는 아까 20번이야. 요까지가 20개. 그 순서대로 쭉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금, 은, 구리, 철, 납, 바륨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얘네들은 우리 일상에서 아니면 그 다른 화학 반응과 관련해서 나오는 물질들. 그래서 뭐 불꽃색이나 앞으로 자꾸 봐야 될 물질들이에요. 뭐 바륨이라든가 스톤튬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외워야 화학식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자, 기호하고 화학식이 달라. 수소라는 거는 H라고 쓰지만 수소 기체는 H2라고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를 나타내는 거하고 수소 기체를 나타내는 게 달라요. 응? 그러니까 수소는 H라고 쓰지만 수소 기체는 자, 여기 잠깐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수소 원자라고 했을 때 이건 H라고 표현해.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건 수소 기체잖아. 근데 H가 결합해서 H2라는 물질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H는 실제 물질이 아니야. 이렇게 존재하는 물질은 없어. 실제 존재하는 물질은 이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화학식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뭐냐면은 요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기체라고 하면 H2로 존재하고 산소 기체가 하면 O2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야. 실제 존재하는 형태. 그래서 이제 밑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있지? 염화나트륨, 염화구릭 하면서 요것도 이제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들 이렇게 쭉 있고. 자,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쭉 열심히 요것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우리 생물 파트에서 배웠던 포도당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건 어떻게 쓰냐? C6H12O6라고 그냥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라는 이 형태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알겠니?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보통 분자식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포도당이에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육각형 모양의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지만 이런 식의 물질이 우리가 이제 보는 것들이야. 자, 설탕은 이거 2배. 12개, 24개, 6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얘기로 원자, 분자 얘기가 잠깐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먼저 원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본 입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가 원자다. 그리고 그 원자는 자,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아까 우리 필기했던 거예요.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띄고 있다. 자, 그런데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 핵이다. 그리고 핵의 전하량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여기 적읍시다. 양성자 수가 다르다. 다시 뭐가 다르다고요? 양성자 플러스를 띄는 양성자 수가 다르다. 자, 그러면 양성자 수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양성자 수는 자, 요게 원자 번호. 양성자 수를 뭐라 부른다고요? 이거를 우리는 원자 번호. 자,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아까 번호 붙은 거 있지? 그게 양성자 수 이거야. 그래서 원자의 번호로 표기한다. 물론 이 원자 번호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건 외우는 건 아니고 번호가 필요하면은 문제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외우려 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양성자 수가 다르면 같은 원자 있을 수 있겠니 없겠니? 양성자 수가 다르면 이거는 반드시 다른 원자예요. 자, 양성자의 수가 다르다 하면 반드시 이건 다른 원자다. 다른 거다. 같은 게 없다. 알겠지? 양성자 수가 같은 원자는 없다.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 자,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자,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자 핵주위를 움직인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제 궤도가 있고 궤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 전자는 질량이 아무리 많아도 생각 안 해. 자, 그리고
종류 전자수가 다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보통 중성원자라는 말을 써. 중성원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떨 때 말하냐면은 플러스일 때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을 때야. 이걸 중성원자라 그래. 근데 중성이란 말 생략하고 원자라고 하면은 중성을 말하거든. 그래서 원자라는 말은 항상 양성자수만큼 전자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됐니?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기에다가 이제 원자 번호까지 덧붙여서 이 말까지 쓰는 거야. 양성자 수는 전자수, 자, 원자 번호.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또 핵 전하량. 자, 이런 용어들로 표기를 하게 돼요. 됐니? 자, 그래서 양성자 수, 전자 수, 그 다음에 원자 번호, 핵 전하량. 이게 원자 상태에서는 다 똑같다. 됐죠? 전자 그 있잖아요. 그 전기 넣은 전자랑 똑같은 거. 맞아요. 전자가 흘러가잖아, 그지? 네. 그 전자가 흘러가는데 참고로 전기 단원의 전자는 자, 이거는 어떤 전자냐면 아까 우리 그림에서 잠깐 보면은 자, 아이고.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자, 이 속에 있는 전자가 있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 있잖아. 속에 있는 전자는 꽉 찬 놈들이야. 얘들은 못 움직여. 그럼 누가 움직일 수 있겠니?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움직일 수 있는 건 제일 바깥에 있는. 얘네들이 자, 한 개짜리나 두 개짜리 이런 거 있잖아. 세 개짜리. 이런 것들이 제일 바깥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요. 근데 꽉 차버리면은 얘는 못 움직여. 좋은 질문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단원에서 자, 나오는 이 전자들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자, 이게 전기단에 나오는 전자는 자, 요거는 자, 이게 가장 바깥 아이고 껍질에 자, 이렇게 존재하는 자, 이런 전자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전자라고 해. 근데 우리가 자유전자인데 이게 어디에 존재하냐?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해. 얘가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자, 이 안쪽 궤도에 있는 안쪽 궤도에서는 이게 자, 꽉 잡혀 있잖아. 그래서 이때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안쪽 궤도는 자, 요거는 꽉 잡혀서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못 움직인다 하는 게 이게 흐를 수는 없다는 거야. 꽉 잡혀서 흐를 수는 없다라고 보십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안쪽 궤도하고 바깥쪽 궤도가 있을 때 이렇게 꽉 잡혀 있는 것들은 흐를 수는 없고 우리가 전기단에 나온 전자는 흐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유전자. 이게 이제 흐를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스스로 막 제대로 돈다고 해서 스피냐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에 가면 과학에서 다 배워야 돼. 되게 많은 걸 배우는 거야. 자, 이렇게 딱 했고 자, 그럼 다시 여기 내용 보면은 자, 이 전자는 전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전기적 중성이라서 자, 플러스하고 전자수, 핵전하량이란 말로 나온다. 서로 같다. 빈 공간이라 하는 얘기도 참고로 기억하자. 자, 원자 모형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플러스 전하량을 나타내고 전자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자, 이게 전자를 자, 원자 핵에는 변화가 안 생겨. 우리가 이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을 수 있어. 자, 전자를 잃거나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온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거나 얻을 수 있다. 그럼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을 수 있는데 원자 핵은 절대 원자 여기 없으면 안 되겠네요. 자, 줄 바꿔서 원자 핵에는 절대 아무 변화 없다.
자, 원자 핵에는 절대 아무 변화가 없어. 알겠지? 원자 핵은 절대 뭐가 변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전하가 뭐 플러스를 띄는 놈이 없어지고 이 하는 게 없어. 알겠니? 원자 핵에는 아무 변화 없고 결국 변하는 거는 이제 전자를 일컬어 얻으면은 이온이 돼. 그러면 전자 이런 상태 얻은 상태에서는 이건 원자라는 말을 못 쓰는 거야. 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네. 이거 하나 메모해 두고요. 자, 그래서 여기 요 빈칸은 역시나 밑에 보고 이렇게 채워 쓰시면 되고 우리는 여기 OX 잠깐 볼게요. 자,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띈다. 됐어요? 원자 핵은 아까 뭘 띈다고요? 자,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맞아요. 원자 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에 비해서 매우 아니죠. 매우 작습니다. 됐죠? 이 예를 어떻게 드냐면은 자, 서울에 가면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 네. 그 제일 가운데 월드컵 경기장에 축구공을 하나 딱 놔뒀어. 그 축구공이 원자 핵이고 이 운동장 전체가 원자 크기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야. 네. 경기장 축구 경기장에 축구공 하나가 원자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자, 원자의 종류가 바뀌어도 자, 같아 중성이다. 자,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전자의 크기는 매우 작다는 얘기로 이렇게 쓰이는 거고 원자는 종류가 바뀌어도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수가 같아 중성이다 라고 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요 밑에 있는 요 그림들 보면은 자, 요 그림을 봐. 이 말 뜻은 이게 지금 베릴륨, 탄소, 산소 이렇게 쭉 해놨잖아. 그래서 요 밑에 뭐 숫자 채워진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 숫자를 채워진 건 요거 보고만 더 쓰면 돼요. 근데 뭘 보는 거냐면은 여기 보면은 종류가 달라졌어. 얘들은 종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뭐가 달라? 이 핵전하량이라 불리는 게 다르지? 네. 종류가 달라지면 핵전하량이 달라져. 그런데 전자도 얘는 플러스 하니까 전자도 4개 있고 얘는 6이니까 6개가 있고 얘는 8이니까 8개가 있잖아. 그래서 보면 핵전하량 여기 4, 자, 플러스 4, 전자 4개, 자 6개, 플러스 8, 8개, 12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 네. 전자는 사실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로 합치면 0되지. 네. 그래서 중성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거야. 종류가 바뀐다 해도 자, 여기서 말 잘 얘기할게. 이거와 이거 수는 항상 같아서 중성이다. 자, 원자는 항상 중성이야. 전자수하고 이게 같기 때문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종류 바뀐다고 해서 플러스 전하량이 같은 건 아니지. 전자수가 같은 거 아니지. 그래서 자, 요게 말해서 종류가 바뀌면 원자 핵의 자, 우리 중학교에서 만약에 서술형 쓸 때는 양성자수란 말 쓰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자, 원자 핵의 전하량이야. 원자의 종류가 바뀌면 원자 핵의 전하량, 원자 핵의 전하량이 반드시 바뀐다.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자, 종류가 바뀐다면 자, 반드시 바뀌는 거야. 바뀌는데 반드시 바뀌는데 이 핵의 전하량은 반드시 바뀌는데 그런데 자, 얘네들이 자,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양성자 수하고 즉 핵 전하량과 전자수는 서로 같기 때문에 늘 그래도 중성이다. 알겠지? 그래도 항상 중성인 것은 그대 똑같다. 항상 중성이다. 이 사실은 똑같다. 알겠어? 이거는 기억합시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옳은 얘기. OX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야. 자, 이제 여기까지 딱 봤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분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분자는 여기 보면은 성질을 나타내는 자, 가장 작은 입자라고 했는데 원소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 기본 성분을 얘기하는 거. 원자는 기본 입자. 근데 분자는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단위라고 생각해요. 성질 단위. 자, 이렇게 얘기해. 성질 나타내는 단위다. 덩어리다. 자, 그래서 분자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분자는 성질. 보통 원자가 결합을 해. 혼자서는 아니고. 근데 원자 한 개로 되어 있는 분자도 있어. 그게 바로 아까 자, 헬륨 아르곤. 헬륨 아르곤이 아까 누구였어요?
18쪽 비활성기체. 얘들은 혼자서 유일하게 혼자서 자 분자가 되는 거야. 성질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자 얘는 종류나 수에 따라 분자 종류가 달라져. 분자는 굉장히 많은 종류 달라지거든요. 다시 나눠버리면 성질을 잃어버려.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가 아는 O2는 산소야. 근데 O3하는 거 있지. 이게 오존이야. 어? 산소는 우리가 숨 쉴 때 들이마시거든. 근데 오존 가면 여름에 막 자에서 막 쨍쨍 내릴 때는 한여름 낮에 가면은 오존주의보 하는 거 들어봤지? 그럼 마시면 이거 유독한 기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지? 두 개나 세 개냐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어. 자 H2O는 물이거든요. 근데 여기 H2O2가 있어. H2O2 이거는 과산화수소야. 이건 또 자 이거는 마시는 물이지만 과산화수소는 산소 소독할 때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산소가 한 개 더 있고 없고 진짜 조금 다른데 차이가 확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에는 아주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자 CO2라는 이산화탄소 우리 숨 쉴 때 내뱉는 거 있지? 얘는 나쁜 기체는 아니거든. 근데 CO 일산화탄소가 있어. 산소 하나가 빠졌는 일산화탄소는 이거는 마시면 그냥 죽습니다. 질식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자 여기 오타 하나 있어서 오타 수정 좀 할게요. 요거는 염화수소라고 적었는데 요거는 자 염화수소가 아니고요. 메테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잘못 적었어요. 자, 요거는 메테인 오타 수정 좀 합니다. 탄소 1개에 수소 4개 붙은 메테인. 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 어떻게 이렇게 결합을 합니까? 하는 거는 이건 지금 생각할 필요 없지만은 자 일단은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수소, 물,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자 그래서 수소는 여기 H2라고 쓰고 H2O라고 쓰고 CO2라고 쓰고 CH4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제 기호로 쓸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형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기호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맞지? 자 얼마나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자 분자의 종류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나누어지면은 성질을 잃습니다. 잃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쪼개지면 성질은 사라져. 헬륨은 자 요거는 원자 한 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가 아니다 했는데 요거는 비활성기체. 요거는 18쪽 비활성기체. 자 이걸 그래서 나중에 단원자 분자라는 용어를 써요. 원자 한 개. 단하면은 한 개거든. 단원자 분자. 그래서 원자 한 개짜리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참고로 알고 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여기는 지금 O2. 그래서 산소, 원자의 종류라고 했으니까 산소 원자 2개. 암모니아는 NH2. 물은 H2O.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쓰면서 자꾸 봐줘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쓰면서 몇 개가 결합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이제부터 봐요. 이제부터 진짜야. 자, 원소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자,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다. 그래서 뭐, 연금수다, 돌톤, 베르셀리우스, 이런 사람, 이름이 있다 하는 거, 참고로 이렇게, 자, 알고 있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현재 원소 기호를 제안했어. 그래서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적어놨던 그 기본 암기를 해야 될 원소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원소 기호 나타낼 때, 자, 요거 보통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그리고 만약에 첫 글자가 같으면은, 자, 중간에 있는 글자 선택을 한다. 그래서 첫 글자가 같을 땐, 자, 중간 글자를 택해서, 자, 중간 글자 아무거나 택해가지고 이제 소문자 이렇게 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분자식인데, 분자식은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종류와 수.
누가 몇 개씩.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원자의 종류는 원소 기호로 쓰고, 자, 그 원소의 수는 아래쪽에 작은 숫자, 하천자라고 그러거든. 작은 숫자로 쓴다. 자, 근데 한 개짜리는 생략을 한다. 그리고 이 분자 전체의 개수는 앞에 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H2O를 예로 들었는데 앞에 2라고 쓴 것은 물 전체가 2개, 분자의 수가 2개다. 그리고 H2O는 이 물 분자 중에서 수소 2개와 산소 요거는 1개 1생략해서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약속해서 쓴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실제로 화학식이라고 해서 나타내는 것이 있었는데, 화학식이란 말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화학식에는 종류가 많아. 그 중에서 분자식은, 자, 화학식의 일종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우리 물질을 보면은, 자, 일단 화학식에는, 자, 요 화학식. 에는, 자, 분자식. 실험식. 자, 그리고 구조식, 시성식. 자, 크게 보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분자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이 원자 종류하고 요거 모두 표현한 거거든. 자, 근데 실험식은 요거를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구조식은, 자, 결합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시성식은 작용기 표시를 한 거야. 뭐 아주 이런 말을 써. 사실 우리는 구조식, 시성식 이런 말들은 뭐 크게 생각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예로 아세트산이라는 놈이 있어. 우리가 아세트산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CH3COOH라고 쓰거든. 식초 아세트산. 예를 보면은, 자, 아세트산은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분자식으로 쓸 때 CH3COH라고 쓰면 안 돼요. C 2개, H 4개, O 2개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우리가 CH3COH 이렇게 쓰거든. 이게 바로 뭐냐? 자, 시성식이라고 해서 작용기 COOH라고 하는 특별한 작용기를 분리해서 표현한 거야. 알코올을 쓸 때, 자, CH3OH 뭐 이런 식으로 OH를 붙여 쓰거든.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작용기를 따로 표시해서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해도 좋아. 그냥 화학식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분자식과 실험식 두 가지만 얘기해 주면 돼.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 하자. 분자식. 말 그대로 요거는 분자에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자, 실험식이 나와요. 이게 언제냐? 공식적으로 실험식이란 말을 쓰지 않지만은 분자식이 아닌 거. 바로 이온결합 물질. 요 뒤에 나오는, 요 다음에 나올 이온결합 물질. 여기에 쓰게 돼. 자, 그래서 이온이 결합해서 만든 물질은 실험식이라고 해요. NaCl 같은 게 대표되는 거거든. 자, 뭐 그 정도 얘기를 자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화학식이라고 통칭해서 그냥 생각하면 돼요. 분자식이란 말보다 화학식이란 말을 쓰는 게 더 나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몇 가지 대표되는 분자식과 그 구조 모양을 딱 해놨는데, 메테인 CH3, 이산화탄소 뭐 이렇게 쭉 있어.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다. 자, 그러면 자, 원소 기호, 자, 여기 자 보면은 원소 기호에서 원소의 이름은 알파벳에서 첫 글자를 소문자가 아니고 아까 뭐로 쓴다고 그랬지? 대문자로 쓴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자, 첫 글자가 같을 경우, 첫 글자가 같으면은 두 번째 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니고 중간 글자, 중간에 나오는 거. 그래서 소문자로 나타내는데 요것도 틀렸고, 자, 분자의 개수는 앞에 쓴다. 요거는 맞아요. 자, 우리가 앞에 숫자를 쓸 때가 있고 뒤에 숫자를 쓰는 게 있는데, 자, 분자식이 있을 때 앞에 쓰는 거는 덩어리 수. 알겠지? 그 표현을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여기 보면은 분자식을 쓰되 일산화탄소 CO라고 쓰고 아모니아는 NH3라고 쓰고 과산화수 H2O2 쓰고 오존 O3라고 써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는 지금 이제 모양 보고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뭐 따로 얘기를 한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화학식 쓰는 거. 자, H2O2인데 과산화수 수소 2개 있잖아요, 그죠? H2O2인데 H2O라고 썼군요. 자, 이렇게 돼. 자, 그럼 요 뒤에 이제 빈칸 채우기 맞춰서 쭉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 자, 원자 한 개로 되는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자 한 개가 분자인 경우, 자, 18쪽 완벽한 비활성기체. 18쪽 비활성기체는 원자 한 개가 분자인 상태. 이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단 원자들이 결합을 해야 분자가 된다. H2O2, N2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 있는 경우가 있어. 그 외에도 자, 누가 더 있냐면 추가로 더 적으면은 염소 Cl2가 있고 플로린 자, F2 자, 이렇게 있어. H2O2, N2, Cl2, F2 이런 것도 추가로 더 기억하자. 아이오딘 있잖아. 그렇지? 아이오딘하고 칼륨 들어봤지? 그 아이오딘은 I2라고 써요. 요 승화 얘기할 때도 나오는 이제 고물질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그러니까. 근데 같은 종류 결합하고 있는 거, 이 2 붙는 거는 실제로 많을 것 같은데 이거밖에 없어. 몇 개 없어요. 그죠? 비알토 하나 더 있는데, 브로민 비알토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뭐 나오는 건 아니라서. 자, 그래서 여기 빈칸 한번 잘 좀 채워서, 자, 열심히 써봐야 되겠고요. 자, 요거 빈칸은 그 내용 토대로 해서 쓰는 거라서 무리 없이 될 거고. 자, 여기 예제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예제 문제는, 자, 첫 번째 문제는 요것도 읽으면서 밑에 설명 천천히 잘 읽어보면서 가야 돼요. 알겠죠? 자, 원자를 구성한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인 거. 자, 전자는 한 자리에 고정됐다? 아니죠. 전자는 고정되는 게 아니야. 고정되는 것은 원자 핵이, 자, 고쳐봐. 원자 핵이 한 자리에 고정돼. 꽉 채워진 게 아니다. 자, 대부분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부분 빈 공간이라고 그랬지. 그래 꽉 채워졌다 하는 이것도 틀렸어. 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이건 맞지. 질량의 대부분은 전자가 아니라 원자 핵이었다. 자,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띈다. 이렇게 됐어. 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가는 원자 핵이고 나가 전자고. 그래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가가 차지하고 있다. 맞고, 가와 나의 개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즉 원자 핵의 개수. 여기서 정말 많이 헷갈리는데 원자 핵은 무조건 한 개야. 그래서 이건 틀렸어. 원자 핵은 모두 한 개 뿐이다. 자, 모두 한 개고 원자 핵은 모두 한 개야. 그럼 뭐가 다르냐면 바로 전하량. 그래서 여기 가와 나의 총 전하량은 같아서 정기적 중성이다. 그래서 원자 핵의 전하량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착각을 많이 해요. 원자 핵이 여러 개가 아니라 원자 핵의 전하량이 원자 핵은 한 개밖에 없어. 이렇게 들어가. 알겠죠?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자. 그래서 여기 내용 천천히 읽어보면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거 디귿보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총 전하량이 같아서 정기적 중성이 된다는 이 말. 체크해 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자, 기본 성분, 기본 입자, 성질. 이걸 가지고 아까 성분은 이건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 입자는 원자, 그리고 성질하면 분자. 그러니까 성질이란 말이 들어간 분자. 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분자 모형을 보고 이게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자, 암모니아 분자.
이건 아모니아가 아니고 이 이산화탄소다. 자, 종류는 자 지금 두 종류로 되어 있다. 원자는 3개다. 자, 분자식은 CO2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옳은 거 찾아내는데 이런 관련 문제가 되게 많을 거야. 알겠니? 그래서 뒤에 이제 이런 것들 잘 피해 가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은 자, 요거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8번. 자, 3H2O 적혀 있지? 자, 요거 봐봐. 8번 문제 봐요. 이제 요거는 물 분자 맞아. H2O니까. 자, 여기에 총 원자는 봐. H 2개, O 1개가 3개가 있지. 그래서 총 원자 수는 H가 2개 하고 산소 1개가 이런 게 총 몇 덩어리겠어요? 3덩어리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3개, 3개 총 9개가 있어. 7개가 아니야. 분자는 요건 앞에 있는 요 3이 분자 수지, 그치? 산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로 되어 있는 거 맞지? 그리고 한 분자는 3개의 원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2번이 잘못됐는데 총 원자의 개수는 이걸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원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나올 문제들이 대부분이야.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 전부 다 그에 관련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거기 유형 보면 원자 모형에 대한 유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원자 모형과 분자 모형, 자, 분자 모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분자 모형이 보면 이런 문제들 진짜 많지, 그치? 맞지?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분자, 메테인이 어떻고, 이거 있잖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 처음 보는데요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34번, 35번, 36번, 37번 문제는 자, 37번은 내가 직접 분자식을 다 쓸 수 있어야 되겠고, 자, 요거는 쌤이 잠깐 얘기를 해주면은, 자, 메테인, 요거는 우리가 요거는 나중에 한번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예. 나중에 그거 보고 뒤에 해설 찬찬히 읽어봐도 되거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 참고로 이런 게 있어. 물에 녹아서 염산되는 거, 이거 뭐냐? 그 염화수소다 하는 거, 이거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봐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78%를 차지해. 그리고 거의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과자봉지 같은데 이걸 집어넣어. 이건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될 거야. 과자봉지 빵빵하게 풀었지? 거기에 얘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을 모르면 사실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분자의 성질을 물었는데, 자, 여기 딱 보면은, 질소. 그러니까 질소라는 놈이 78% 차지하고 있고, 과자봉지 같은데 충전하는 재료로 쓰인다. 이거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되니? 그래, 자극적 냄새 나는 건 되게 많아. 자극적 냄새 나는 건 아모니아가 냄새가 나고, 그지?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 자, 염산되는 거, 이거는 이제 요 자극적 냄새는 보통 아모니아 냄새 굉장히 독하잖아, 그죠? 요거는 염화수소, 염산되는 거는 헬륨. 자, 그리고 화석연료 불완전 연소는 헬륨이 아니고 이건 일산화탄소. 다른 물질과 반응 안 하는 거, 이게 이제 헬륨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자, 마시면 목소리 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뭐 그 정도 얘기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책에 나오는 뒤에 문제들이 있지. 요게 오늘 해야 될 숙제예요. 그럼 한 권 더 있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까지 주간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근데 그 하나 더 있는 쓰는 거 있거든요. 틈틈이 계속 써야 돼요. 이거는 이거 2개 다요? 네.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